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천문TV 여러분 오늘 또 만나는 요일이네요. 3월에 시작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38번째 이제 방송인데요. 한 주에 한 번씩 꼭 금요일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한 주 한 주 달려왔는데 벌써 38번째 방송 시간이 됐네요. 2019년도도 이렇게 하루하루 저물어가고요. 이제 겨울을 향해서 다른 빛은 그런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콘텐츠는 원제목 청구신도 떠나는 수정본이죠. 백색의 악령 낭독 봉사자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 아래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뒤쪽으로 가면 바로 이 앞전 챕터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어서 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낭독 봉사자의 음성으로 백색 악령 청취하겠습니다. 소용돌이 26페이지. 병원을 뒤로 하고 차를 달려 집 가까운 식당에 들러 늦은 점심을 먹었다. 입에 들어가 달가울 건 없었지만 이제 독한 약과의 투쟁을 앞둔 아내의 몸이 견디어내기 위해선 뭐가 되었건 먹어둬야 했다. 아니, 왜 벌써 숟가락을 놓는 거야? 그만 먹을래. 속에서 그만 들어오래. 굳이 더 다른 말이 필요 없었다. 남편인 내 속도 뒤죽박죽 헝클어진 판인데 본인이야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었다. 병원에 갔다 오는 거예요? 아내와 내가 집으로 들어서자 막내가 뛰어나오며 맞이했다. 응, 우리 꿍꿍이 학교에 잘 다녀왔니? 아내가 거실로 올라서며 송이를 끌어안고 활짝 웃는 낯으로 답했다. 엄마, 병원에서 뭐라고 해요? 그 병원에서도 엄마가 백혈병에 걸린 건 맞다더라. 아내의 팔이 송이 어깨 위에 걸쳐졌다. 그리고 송이의 팔이 엄마의 허리를 감쌌다. 두 모녀는 그렇게 안방으로 걸어가며 얘기를 주고받았다. 아내의 가슴으로 소리 없이 내리는 빗줄기가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송이는 엄마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며 걱정 반 궁금 반으로 연이어 질문했다.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다음 주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골수 검사를 해본 다음에야 알게 되겠지. 아내가 맨 바닥에 몸을 누이며 긴 한숨과 함께 말을 흘렸다. 그걸 본 송이가 저희 방으로 뛰어가 담요 한 장을 가지고 왔다. 송이가 펼친 담요 위에 몸을 눕힌 아내가 송이를 당겨 안았다. 우리 착한 딸들한테 엄마가 걱정을 안겨줘서 미안해. 아니야, 우린 괜찮아. 엄마가 빨리 낫기만 하면 돼. 송이의 목소리가 엄마의 가슴팍에 눌려 우는 듯 들려왔다. 그래, 빨리 나아야지. 엄마가 나아야 우리 송이 시집 가는 것도 보고 우리 송이가 낳은 아기도 봐주고. 아내는 말을 채 잊지 못했다. 모녀가 주고받는 얘기를 곁에서 들으며 내 가슴으로도 흘러내리는 한 줄기 뜨거운 것을 느꼈다. 하이드리아라는 약을 복용하면서 아내는 전쟁과도 같은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썩 당기지 않는 몇술 밥을 입안에 떠넣고 약을 털어넣기 무섭게 속은 메스꺼렸다. 몸은 조금만 움직이기라도 할라치면 금세 먹은 것들이 목구멍으로 넘어오려는 통에 그야말로 뱃속이 잠잠해질 때까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고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약은 거를 수가 없었다. K 교수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는 백혈구 수치를 떨어뜨리는 길은 항암주사라고 했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투약 향방이 하이드리아였으니 그나마 피하려야 피할 길 없는 외길이었다. 약이 부리는 심술로 임산부 헛구역질 이상의 주기적 고통이 밀려와도 아내는 주의를 지켰고 또 자신의 자리인 성가대석을 비워두지 않았다. 나는 죽더라도 성가대석에서 찬양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입버릇처럼 아내는 되뇌었다. 3월이 무척이나 힘겹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 끝자락에서 아내는 골수검사라는 고통스러운 통과 의뢰를 치렀다. 하이드리아를 복용하면서 아내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는 후유증이 나타나긴 했지만 지속적인 복용으로 구토는 눈에 띌 만큼 줄어들었다. K 교수는 골수검사 항목 중 비급여 검사 항목을 줄여 최대한으로 물질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그리고 병원 내 사회복지상담실의 존재를 일러주는 세심함도 보였다. 헌혈실 침상에 누워 이루어진 골수 채취 시술은 약 20여 분을 넘어 진행되었다. 엎드린 아내의 엉덩이 위쪽 뼈를 뚫고 들어가는 굵은 바늘을 보자
그때까지도 아내의 곁에 서서 지켜보고 있던 여 전도사가 두 눈을 가리고 밖으로 뛰쳐나오고 말았다. 주사바늘 생김새부터가 터무니없이 굵은 데다가 그 길이 또한 만만치가 않으니 그럴 만도 했다. 골수 채취 후에 일어날 출혈을 염려해 아내는 그 후로도 3시간이 넘도록 침대에 엎드려 무거운 모래주머니에 눌려 있어야 했다. 골수 검사를 마치고 4월, K 교수와의 면담일을 맞았다. 늘 하던 대로 체열실에 들러 체열을 끝낸 다음 우린 많은 환자들 틈에 섞여 진료실 밖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다. 진료실 밖은 언제나 그렇듯 환자들로 장사진이었다. 비좁은 복도를 가득 메운 환자며 보호자들이 쏟아놓은 얘기더미 속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내와 같은 백혈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복이 흉하게 빠져버린 머리카락 때문에 모자를 눌러 쓴 사람, 면역체계가 흐트러진 탓으로 감염을 염려해 마스크를 쓴 사람, 치밀어 오르는 구토를 누르느라 갖은 애를 쓰는 사람까지 그 모습에서 아내가 앞으로 겪어야 할 연단의 길이 얼마만큼 버겁고 험한 길인가를 반증해주고 있었다. 무거운 질병에 옥주하여 야윈 몸으로 허우적대는 아내에게 약을 건네고 물을 건네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기를 몇 차례인지 몰랐다. 변기통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연신 구토를 하는 아내의 깡마른 등에 손을 가져다 대면 옷에 흥건히 밴 땀이 가슴을 더미게 했다. 그럴 땐 아무런 위안의 말조차 할 수 없었다. 입만 열면 왈칵 울음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따스한 손길 29페이지 골수 검사가 나왔는데요. 임이라 환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아내가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사태를 뒤적거리던 K 교수가 천천히 입을 뗐다. 그건 아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긴장된 목소리로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급성보다 여러 면에서 제약을 덜 받는다는 측면에서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내심으론 가슴을 쓸어내렸다. 백혈병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었다. 다만 급성이 아닌 만성일 뿐이었다. 단지 만성이란 말에 안도해하는 내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급성이면 당장의 무균실 행위였다. 그리고 모든 음식, 하다못해 김치까지도 익혀 먹어야 할 만큼 음식에 있어서도 제약이 따랐다. 외출은 물론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에 있어서도 몇 곱절 신경 써야 했다. 그러했으니 검사 결과가 만성으로 나왔다는 담당 의사의 한마디는 그나마 위안이었다. 그리고 이미라 씨는 이제부터 글리백을 복용하도록 합시다. 골수 검사에서 글리백 투약이 적합한 걸로 나왔으니 오늘부터 하이드리아는 중단하고 글리백을 복용하도록 하세요. 급성이 아닌 만성이라는 검사 결과가 가슴을 쓸어내려 주었고 글리백 적용 대상이란 말 한마디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진료실 밖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름이었다. 글리백 대상자로 판명나기만 해도 선택받은 환자라는 말을 누군가가 했었다. 그는 글리백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하이드리아로 백혈구 수치를 조절하고 있다면서 글리백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부러워했다. 그만큼 값어치 있는 몸값을 지닌 글리백은 약국이 아닌 지정된 병원에서 한정된 분량만을 취급했다. 아내와 나는 병원 현관 밖 의자에 앉아 심부름센터 차를 기다렸다. 내 무릎에는 2주 동안 아내가 복용할 글리백과 그 부속약이 들어있는 커다란 봉지가 올라 있었다. 자꾸 울지 마.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이러면 안 돼. 정말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한테 이런 병이 왔단 말이야. 여자는 자꾸만 훌쩍거렸고 남자는 여자의 어깨를 감싸안은 채 위로하고 있었다. 눈치가 아내 역시도 그들의 대화를 벌써부터 듣고 있는 듯 보였다. 우리보다 먼저 나와 의자에 앉아있던 젊은 부부였다. 대화에서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백혈병 환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말 하지 마. 사람이 꼭 뭘 잘못해서 병에 걸리니? 누구라도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인데 어쩌다 자기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 뿐이야. 자기야, 나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 나 살고 싶어. 나 더 살고 싶단 말이야. 주변을 의식 않고 급기야 여자가 가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남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못하고 그저 물기 머금은 한숨을 토해내며 여자의 몸을 감싸 안았다. 어쩌면 내 곁에 있는 아내의 가슴 속에 가득 들어차 있을, 차마 내 앞에서 쏟아놓지 못하고 혼자 쌓안고 있을 피냄새 나는 할 말을 그 여자가 대신해주고 있는 것처럼만 여겨져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울음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도 모르게 팔을 아내의 등 뒤로 가져가 부쩍 가늘어져 버린 아내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아내의 몸이 가볍게 내 몸에 기대왔다. 아내는 남에게 유난히 베풀기를 즐겨했다. 자신이 몹쓸병에 걸렸다는 진단이 내려진 경황 없는 처지에도
아파트 내 백혈병 걸린 아이 돕기 모금 운동에 기꺼이 동참했다. 둘째 딸 슬기 학급 남학생은 급성으로 무균실에서 어렵게 투병 중이었다. 글리백 대상 환자는 포도, 자몽 같은 과일을 삼가야 했다. 글리백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성분이 그들 과일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두 가지 과일을 먹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단이 글리백을 복용하면서 엄습해왔다. 환자의 몸이 약에 적응이 되기까지 발생되는 후유증이었다. 아내에게는 캡슐로 된 4개의 글리백을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복용하라는 처방이 내려졌다. 글리백은 복용 방법부터가 특이했다. 식사 중 복용해야 하는 투약 절차로 인해 아내는 밥을 다 먹기 전서부터 속이 메스꺼리고 치밀어 올라와 고통의 몸짓을 했다. 그야말로 훔쳐먹는 밥 먹듯 남은 밥을 입안에 우겨놓고는 자리에가 눕기가 일쑤였다. 게다가 너무 싱겁거나 너무 짜거나 또 너무 달거나 하는 등 음식 맛을 느끼는 체계조차 흐트러져 나중에는 입에다 뭘 집어넣기를 꺼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환자에 따라 부여받은 생리적 혜택마저도 아내는 비켜가는 안타까운 처지였다. 근육통에다 관절통은 줄기차게 내 손을 끌어당겼고 통증은 밤과 낯을 가리지 않고 행패를 부려댔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나고 저주스런 통증은 사라졌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이번엔 온몸을 뒤덮는 간지럼증이 그 자리를 차고 들었다. 두드러기 같은 붉은 반점들이 온몸에 돋고 스멀거리는 간지럼으로 아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것들은 긁고 나면 까칠한 각질로 변해 부드러운 아내의 피부를 감싸고 들었다. 시도 때도 없이 목덜미를 간지럽히며 떨어져 내리는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전신을 휘감듯 휩쓴 통증에다 간지럼증, 그것도 모자라 있는 진 없는 진 다 짜낼 기세로 조여오는 구토.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 위해 약을 먹는지 죽음으로 가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는 것인지를 알 길 없는 막막한 여정의 연속이었다. 화장실로 뛰어들기를 몇 번인지 몰랐다. 그럴 때마다 아내의 몸은 땀으로 젖어들었고 변기통을 끌어안고 있는 초췌한 아내의 몸을 끌어안으며 울음을 속으로 삼켜야 했다.